블랙홀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폐도 없고 공기도 없으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숨어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마치 수만 년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어온 것 같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지구에서 약 26,000 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A별, 즉 세지타리우스 A 주변에서 뜨거운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며 차가운 가스를 밀어낸 거대한 원뿔 모양의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바람이 갑자기 시작된 폭발이 아니라 적어도 약 2만 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무려 반세기 동안 이 바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론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측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거대한 상처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마크 고르스키와 레나 무르치코바 연구진은 궁수자리 A별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규모 바람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칠레에 설치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간섭계, 즉 알마로 은하 중심의 차가운 분자 가스를 정밀하게 지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홀 바로 근처에서 시작해 최소 1파섹, 약 3, 26광년 이상 뻗어있는 원뿔형 공동이 나타났습니다. 원뿔의 벌어진 각도는 약 45도였습니다. 이곳에는 일산화탄소가 추적하는 차가운 분자 가스가 거의 없었고 공동의 꼭지점은 정확히 궁수자리 A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구조의 형태와 필요한 에너지를 분석한 뒤 뜨거운 블랙홀 바람이 가스를 밀어내거나 가열해 만든 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이 태양계 자리에 놓인다고 상상하면 그 질량은 태양 400만 개를 한 곳에 모은 것과 비슷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에 해당하는 크기는 천문학적 질량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약 26,000 광년이며 우리 은하 원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궁수자리 A별의 빛은 사실 약 26,000년 전에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이 발견한 바람 역시 현재 지구 시간의 블랙홀 상태가 아니라 인류가 문명을 세우기 훨씬 전 은하 중심에서 일어나던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주 관측은 언제나 과거를 보는 행위입니다. 이번 발견은 우리 은하 중심의 먼 과거가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매우 최근에 해당하는 한 장면을 정밀하게 복원한 결과입니다. 인류가 은하 중심에 특별한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차린 과정도 짧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칼 젠스키는 전파 잡음의 근원을 추적하다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강한 전파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전파 망원경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자들은 궁수자리 방향에 복잡하고 밝은 전파원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74년에는 브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이 매우 작고 강한 전파원인 궁수자리 A별을 분리해 관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블랙홀인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적외선 망원경으로 주변 별들의 궤도를 추적한 결과 보이지 않는 한 점 주위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태양 수백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은 초대질량 블랙홀 이외의 설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S2라고 불리는 별은 궁수자리 A별 주변을 약 16년 주기로 공전합니다. 이 별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며 궤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 적색 편의와 궤도 세차 현상도 관측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과 다른 항성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중심 천체의 질량과 거리를 높은 정밀도로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이끈 라인하르트 겐첼과 안드레아 게즈는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고밀도 천체를 발견한 공로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더 이상 단순한 블랙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별들의 궤도, 적외선 섬광, 전파 방출, X선 관측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존재가 확실해진 뒤에도 그것이 주변으로 내보내는 바람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22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궁수자리 A별 주변의 고리 모양 전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대륙의 전파 망원경을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처럼 연결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영상 중심의 어두운 부분은 블랙홀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강한 중력으로 빛의 경로가 휘어 만들어진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 주변의 밝은 고리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고온 플라스마가 방출한 전파입니다. 이 영상은 궁수자리 A별이 실제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블랙홀의 크기와 형태를 가진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지평 선망원경이 본 영역은 블랙홀에 극도로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알마 연구가 밝혀낸 바람의 흔적은 그보다 훨씬 바깥인 수광년 규모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관측은 각각 블랙홀의 가장 안쪽과 블랙홀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확대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물질과 빛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 바람은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에 들어가기 전 블랙홀 주변에서 회전하고 충돌하며 가열되는 강착 흐름에서 발생합니다. 가스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질 때 중력 위치 에너지는 열, 복사, 자기장 에너지와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일부 물질은 계속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다른 일부는 압력과 자기장의 작용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블랙홀은 모든 것을 무조건 삼키는 진공청소기라기보다 들어오는 물질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을 다시 밀어내는 매우 복잡한 에너지 변환 장치에 가깝습니다. 강착가스는 블랙홀에 곧바로 수직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가스에는 작은 양이라도 각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을 회전하며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가스층은 마찰과 난류를 일으키고 플라스마 속 자기장은 비틀리고 증폭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서 수십억 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이온과 전자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충돌이 드문 희박한 플라스마에서는 일반적인 기체와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기장선이 재결합하거나 회전하는 블랙홀의 에너지를 끌어낼 경우 일부 플라스마는 극방향으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좁게 집중되면 제트라고 부르고 더 넓은 각도로 퍼지면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진은 제트를 레이저 포인터에 바람을 손전등 빛에 비유했습니다. 둘의 핵심 차이는 얼마나 좁게 모여서 뻗어나가는가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질을 먹는 블랙홀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유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착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모두 복사로 방출되거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궁수자리 A별과 같이 밝기가 매우 낮은 블랙홀에서는 들어오는 가스의 상당 부분이 끝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바람으로 빠져나간다는 모델이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찬드라 X선 관측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궁수자리 A별의 중력이 붙잡은 가스 가운데 사건의 지평선 근처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1%보다 작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더 먼 거리에서 다시 방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블랙홀에 실제로 도착하는 물질이 적다면 궁수자리 A별이 예상보다 어두운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그러한 유출 모델이 예측했던 결과가 수광년 규모의 가스 구조에 실제로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에는 연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 중심의 수광년 안에는 매우 많은 별이 밀집해 있으며 그 중에는 강력한 항성풍을 방출하는 무겁고 젊은 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울프레이의 별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외측 물질을 우주 공간에 흩뿌립니다. 이 항성풍들이 서로 충돌하면 뜨거운 플라스마가 형성되고 일부는 궁수자리 A별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블랙홀은 이 가스를 끌어당기지만 모두 삼키지는 않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물질의 밀도가 감소하고 많은 가스가 다시 바깥으로 흐릅니다. 이런 구조를 복사 비효율 강착 흐름 또는 유출이 지배하는 강착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홀로 향하는 연료 공급관에 수많은 누출구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멀리서 들어온 물질의 대부분은 가장 안쪽에 도달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 우주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궁수자리 A별은 같은 질량의 활발한 은하핵과 비교하면 극도로 어둡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약 400만 태양 질량이라면 에딩턴 광도는 대략 초당 5아멜 10화 화헤르그 수준입니다. 에딩턴 광도는 복사가 바깥으로 미는 힘과 중력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전체 복사 출력은 이 한계보다 약 8자리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랙홀은 분명히 주변에 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스를 효율적으로 빛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궁수자리 A별은 뷸 블랙홀 또는 잠자는 블랙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다는 표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견된 바람은 약한 강착 상태에서도 물질과 에너지가 꾸준히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용함은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활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블랙홀 바람의 가능성은 궁수자리 A별이 전파원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제한되었습니다. 1971년 도널드 린든벨과 마틴 리스는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과 그 활동이 관측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전파, 적외선 X선으로 은하 중심을 조사하며 제트나 바람의 후보 구조를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후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는 점입니다. 일부 구조는 은하 원반과 비슷한 방향이었고 다른 구조는 원반의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지구를 향하거나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유출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작은 공동, 선형 전파 구조, 충격파를 받은 가스, X선 필라멘트가 발견되었지만 어느 것도 모든 연구자가 받아들이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궁수자리 A별이 너무 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하 중심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관측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하 원반 내부에서 중심을 바라봅니다. 시선과 은하 중심 사이에는 별, 차가운 가스, 뜨거운 플라스마, 먼지구름과 초신성 잔해가 겹쳐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두꺼운 먼지의 대부분 흡수되므로 광학망원경으로 중심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전파와 적외선,
X선은 먼지를 비교적 잘 통과하지만 각 파장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은하 중심에는 많은 전파원이 좁은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온 희미한 바람의 흔적은 가까운 별들이 방출한 항성풍, 초신성 충격파, 이온화된 가스 흐름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가까운 대상이 항상 단순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알마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해발 약 5,000m 고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2m 및 7m급 안테나 수십 대가 하나의 거대한 간섭계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안테나에 들어온 전파의 위상과 도달 시간 차이를 결합하면 안테나 사이 거리만큼 큰 가상 망원경을 만든 것과 비슷한 각분 해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와 서브밀리미터 파장은 우주의 차가운 가스와 먼지를 연구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별이 태어나기 전에 분자구름, 원시행성계 원반, 멀리 있는 은하의 차가운 가스가 이 파장에서 강하게 관측됩니다. 은하 중심처럼 가시광선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알마는 먼지를 통과해 분자들이 방출하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약 5년에 걸쳐 확보된 여러 알마 관측 자료를 결합했습니다. 중심 주파수는 약 230GHz였고 파장으로 환산하면 약 1.3mm입니다. 이 주파수 부근에서는 일산화탄소 분자의 회전 전위에 따른 방출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분자는 수소이지만 차가운 분자 수소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관측하기 쉬운 일산화탄소를 분자가스의 추적자로 사용합니다. 일산화탄소 방출의 위치와 도플러 이동을 측정하면 가스가 어디에 분포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된 영역은 이러한 차가운 분자가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신호가 사라진 부분은 가스가 제거되었거나 일산화탄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열되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관측 시간을 합친다고 해서 바람의 흔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 중심에는 바로 궁수자리 A별이라는 밝고 빠르게 변하는 전파원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밝기는 수분에서 수시간의 시간척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파 간섭계 영상 복원 과정에서는 관측 대상이 측정 중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중심 전파원이 계속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가짜 줄무늬와 잔상이 생기며 주변에 희미한 구조가 묻힐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짧은 시간 간격마다 궁수자리 A별의 밝기 변화를 모델링하고 원시 간섭계 자료에서 그 신호를 정교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는 밝은 전등 바로 옆에 있는 희미한 안개를 보기 위해 전등에 흔들리는 빛을 순간순간 계산해 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보정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차가운 가스 지도는 이전 일산화탄소 지도보다 약 100배 더 깊고 각분 해능은 약 80배 향상되었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관측의 밝기 온도 민감도는 약 30mK/I며 각분 해능은 0.25각초보다 좋았습니다. 궁수자리 A별까지의 거리에서 1각초는 대략 0.04파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25각초는 약 0.01파섹, 수천 천문 단위 규모의 세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감도와 분해능 덕분에 이전 자료에서는 잡음이나 영상 복원 오차 속에 숨겨졌던 가느다란 분자 가스 구조들이 드러났습니다. 발견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망원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집된 관측을 어떤 물리적 모델로 보정하고 결합하느냐가 보이지 않던 우주 구조를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보정된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차가운 가스가 사라진 거대한 원뿔 모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원뿔의 좁은 끝은 궁수자리 A별 근처에 놓여 있었고 블랙홀에서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관측된 길이는 최소 약 1파섹이지만 구조가 알마 지도의 관측 범위 밖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길이는 약 2파섹, 즉 6.5광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원뿔의 벌어진 각도는 약 45도였습니다. 이것은 가늘고 곧은 상대론적 제트보다 넓게 퍼지는 바람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차가운 분자가스가 우연히 원뿔형으로 분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지만 공동의 축이 블랙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빈 공간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본 것은 바람 입자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람이 주변 환경에 남긴 결과를 보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모래사장을 지나간 뒤 모래가 파이고 특정 방향으로 쌓인 흔적만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블랙홀 바람이 차가운 분자구름을 통과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람의 운동량이 차가운 가스를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충격파와 열전달이 가스를 가열해 일산화탄소 분자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 해당 전파 방출선을 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알마의 일산화탄소 지도에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뿔형 공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뜨거운 유출이 작용했다는 물리적 정보를 담은 음영입니다. 과학적 발견에서 빈 공간은 종종 강한 증거가 됩니다. 행성의 존재는 별빛이 잠시 약해지는 현상으로 발견되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은 주변 천체의 움직임과 중력 렌즈 효과로 추론됩니다. 블랙홀 자체도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 가스와 별에 미치는 중력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연구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알마는 차가운 가스가 어디에 없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부재의 형태가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원뿔이 불규칙한 구멍이었다면 주변 별의 우연한 분포나 과거 초신성의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지점이 궁수자리 A별과 연결되고 바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는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유출을 자연스럽게 가리켰습니다. 형태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파장에서 얻은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가 나사 찬드라 X선 우주망 원경의 관측이었습니다. 알마 지도에서 일산화탄소가 사라진 원뿔형 공간 위에 찬드라 X선 영상을 겹치자 차가운 가스가 비어있는 바로 그 영역을 뜨거운 X선 방출가스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알마가 보여주는 주황색 분자가스는 원뿔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찬드라가 보여주는 푸른색 고손 플라스마는 그 내부에 자리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와 파장, 관측 원리를 사용한 자료가 같은 구조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영상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인공적인 구멍이었다면 독립적인 X선 자료가 정확히 같은 위치를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진이 이번 결과를 강력한 바람의 증거라고 판단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다중파장 일치였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강한 항성풍을 내뿜는 별들이 많기 때문에 원뿔형 공동이 블랙홀이 아니라 별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별은 초속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물질을 방출하며 주변 가스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별의 항성풍이 충돌하면 수천만 도의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져 X선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공동을 파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주변 항성들이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교한 결과 해당 지역의 별들만으로는 관측된 규모의 공동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여러 별에서 무작위 방향으로 바람이 나왔다면 하나의 명확한 꼭지점을 가진 45도 원뿔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요구량과 기하학적 방향이 동시에 궁수자리 A별을 가리키면서 블랙홀 기원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결과가 모든 의문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블랙홀에서 나온 바람을 직접 촬영했다기보다 블랙홀 바람이 만들어낸 구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지도는 바람 자체의 모든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구성하는 입자의 정확한 밀도, 온도, 속도, 질량 유출률과 자기장 구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원뿔이 관측 영역 밖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블랙홀 가까이에서 시작된 바람이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인지 여러 차례의 약한 분출이 합쳐진 결과인지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발견의 강점은 불확실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측으로 확실한 부분과 아직 모델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진은 주변 이온화 가스 흐름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이 바람이 적어도 약 2만 년 동안 작용해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 역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길지만 은하의 나이와 비교하면 매우 짧습니다. 우리 은하는 130억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만 년은 그 역사에서 눈 깜박할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수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일시적인 한 번의 섬광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궁수자리 A별이 현재와 비슷한 낮은 강착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물질을 방출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결과는 블랙홀 활동을 밝은 폭발과 완전한 침묵이라는 두 상태로 나누는 단순한 그림을 수정합니다. 블랙홀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약한 호흡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람을 허리케인이 아니라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람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광년 규모의 차가운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밝은 퀴사나 강력한 활동은하에게서 나타나는 유출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뜻입니다. 일부 퀴사의 바람은 광속의 수십 %에 달하며 은하 전체의 가스를 밀어내 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전파은하의 상대론적 제트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광년까지 뻗기도 합니다. 반면 궁수자리 A별의 현재 바람은 은하 중심 전체를 급격히 재편할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한 바람도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주변 가스의 분포와 온도에 무시할 수 없는 누적 효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강착, 그 결과 블랙홀이 주변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되돌려주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강착은 블랙홀을 성장시키지만 피드백은 새로운 연료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가스를 먹으면 복사와 바람이 강해지고 강해진 바람이 주변 가스를 밀어내면 다시 먹을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듭니다. 연료가 줄면 블랙홀은 어두워지고 바람도 약해집니다. 이후 가스가 다시 중심으로 모이면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의 성장을 스스로 조절하는 일종의 우주적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궁수자리 A별의 원뿔형 공동은 이 피드백이 극도로 밝은 퀴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상태의 블랙홀에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하와 중심 블랙홀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은하에서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팽대부의 질량이나 별들의 속도 분산과 통계적으로 연결됩니다. 블랙홀은 은하 전체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지만
성장 과정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은하가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피드백은 차가운 가스를 은하 밖으로 밀어내 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고, 충격파가 가스를 압축하면 일부 지역에서 별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은하 형성 모형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피드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합니다. 블랙홀 피드백을 제외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우주보다 지나치게 거대하고 별이 많은 은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중심 천체가 거대한 은하의 성장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규모 연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궁수자리 A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실제로는 그것과 비슷한 조용한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블랙홀은 매우 밝게 빛날 때 발견하기 쉽습니다. 쿠이사나 활동은하 핵은 광대한 거리에서도 관측되지만 조용한 블랙홀은 주변 별빛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측 표본은 자연스럽게 가장 밝고 폭력적인 시기에 치우칩니다. 마치 인간의 삶을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몇 분만 보고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와 가까워서 희미한 상태에서도 세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생애 대부분을 보내는 평범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받아들이고 되돌려주는지 관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현재의 약한 바람보다 훨씬 강한 과거 활동을 암시하는 구조들도 존재합니다. 감마선으로 관측되는 페르미 거품은 은하 중심의 위아래로 각각 수만 광년 규모로 솟아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X선 관측에서도 은하 원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뜨거운 가스 거품과 수백 파섹 길이의 굴뚝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구조가 궁수자리 A별의 과거 폭발로 만들어졌는지, 은하 중심의 집중적인 별 형성과 초신성 활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찬드라 관측에서는 은하 중심에서 시작되는 뜨거운 가스 굴뚝에 연결된 배출구 모양의 구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현재 조용한 궁수자리 A별이 과거에는 더 강하게 활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수파색 규모의 바람을 페르미 거품과 곧바로 동일한 사건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구조 사이에는 크기와 시간 척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마가 관측한 원뿔형 공동은 블랙홀에서 수광년 이내의 현재 또는 최근 유출을 추적합니다. 반면 페르미 거품은 은하 헤일로까지 수만 광년 뻗어 있으며 수백만 년 규모의 과거 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바람의 방향과 에너지가 대형 거품을 만든 사건과 연결되는지 판단하려면 중간 규모의 가스 구조를 연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가능성과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발견은 적어도 궁수자리 A별이 지금도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과거의 대규모 흔적을 해석할 때 필요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궁수자리 A별이 과거에 지금보다 밝았다는 증거는 은하 중심 주변 분자구름의 X선 반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블랙홀에서 수십 또는 수백 년 전에 강한 X선 섬광이 발생하면 그 빛이 주변 가스구름에 도달해 철원자를 형광 방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섬광을 보지 못했더라도 늦게 도착한 반사광을 통해 과거 활동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삐스의 메아리 연구는 궁수자리 A별이 몇백 년 전 현재보다 훨씬 밝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IXPE X선 평광 관측 역시 약 200년 전에 강한 활동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블랙홀의 상태는 인간의 관측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에 걸쳐 변화합니다. 현재의 약한 바람, 수백 년 전의 섬광, 수백만 년 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대 거품은 서로 다른 시간 척도의 활동 기록입니다. 사건 지평선 가까이에서는 가스가 몇 분 단위로 변하지만 수광년 규모의 공동은 수천 년 이상의 누적 작용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순간적인 블랙홀 사진이 아니라 장기간 노출된 역사 사진에 가깝습니다. 사건 지평선망 원경은 블랙홀 주변 플라스마의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의 관측을 평균해 영상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반면 알마의 분자 가스 공동은 바람이 오랫동안 주변 물질을 밀어낸 결과이므로 단기 변동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관측을 함께 해석하면 작은 규모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점차 큰 거리로 전달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바로 옆에 자기장과 난류가 입자를 가속하고 그 입자들이 뜨거운 바람을 형성하며 바람이 수광년 떨어진 분자 가스를 가열하거나 제거하는 연쇄 과정이 나타납니다. 블랙홀 바람을 만드는 정확한 물리 과정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능성은 강착 흐름 내부의 열압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스가 뜨거워지면서 일부가 중력을 이겨낼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기원심력입니다. 회전하는 강착 흐름에 연결된 자기장선을 따라 플라스마가 바깥으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한다면 사건 지평선 주변의 시공간 끌림과 자기장이 결합해 회전 에너지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과정이 블랜드퍼드 즈나이액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유출은 하나의 과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열 난류, 복사압, 자기장 재결합과 블랙홀 회전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바람 방향과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어떤 메커니즘이 지배적인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블랙홀의 회전축과 강착 흐름의 기하학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트와 바람은 일반적으로 강착 흐름의 회전축 또는 강한 자기장의 축을 따라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주변 가스는 안정적이고 얇은 원반을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처 별들의 항성풍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강착 흐름은 기울어지고 뒤틀리며 시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지평 선망 원경 자료를 설명하는 여러 모형도 서로 다른 기울기와 자기장 상태를 허용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원뿔의 축을 적외선 항성 궤도, X선 구조, 편광 방향과 비교하면 블랙홀 스핀축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가 주변 구조와 충돌하면서 진행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원뿔의 축을 블랙홀 회전축과 즉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으로 들어오는 가스의 양과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주변 가스를 붙잡기 시작하는 본디 반지름 부근에서는 비교적 많은 물질이 유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파 편광, X선과 사건 지평선 규모의 모형은 실제로 블랙홀까지 도달하는 질량이 훨씬 적음을 가리킵니다. 거리가 줄어들수록 유입률이 감소한다면 그 차이는 바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계적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블랙홀이 밝게 빛나지 않더라도 유출이 강착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번 원뿔형 공동은 작은 규모에서 추론되던 질량 손실이 수광령 거리의 환경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시적 증거입니다. 연구 논문은 단 1g의 강착 물질에서 추출되는 에너지도 블랙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질량의 가스를 중력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식 EMC 쿼드가 얼마나 큰 에너지 저장량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강착되는 물질의 정지 질량 에너지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도 주변 가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직접적인 중력 범위가 은하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랙홀 근처의 깊은 중력 우물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복사, 충격파와 바람을 통해 훨씬 먼 거리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바람은 현재 약하지만 같은 기본 원리가 더 활발한 은하에게서는 은하 전체의 가스를 움직이는 힘으로 확대됩니다. 바람은 은하 중심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은 차갑고 밀도가 높은 분자가스가 중력으로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분자가스를 가열하거나 흩어놓으면 가스가 충분히 차갑게 뭉치지 못해 별 형성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바람과 구름의 충돌이 가스를 강하게 압축하면 일부 구름에서 붕괴가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효과가 우세한지는 바람의 속도, 밀도, 지속시간과 구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수자리 A별 근처에는 예상보다 젊은 별들이 존재하며 극단적인 조성력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바람을 포함한 현실적인 모형은 은하 중심의 가스 순환과 별 형성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원뿔의 내부와 가장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의 가스가 만납니다. 내부에는 X선을 방출하는 뜨거운 플라스마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알마가 추적하는 차가운 분자 가스가 있습니다. 두 물질의 경계에서는 충격파, 난류, 열전도와 자기장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가스 조각이 뜨거운 흐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는 은하풍 연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계산에서는 작은 구름이 빠르게 증발하거나 찢어져야 하지만 실제 관측에서는 차가운 가스가 뜨거운 바람 속에서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자기장이 열전도를 억제하거나 혼합층에서 새로운 차가운 가스가 응결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은 이러한 다산가스 물리를 다른 은하보다 훨씬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연실험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간의 모든 물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스가 더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분자 상태가 깨져 원자 또는 이온화된 플라스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방출선이 너무 약해지거나 특정 밀도와 온도 조건을 벗어나면 알마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찬드라 X선 방출이 같은 영역을 채운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즉 공동은 완전한 진공이라기보다 차가운 분자가스가 뜨거운 플라스마로 대체된 공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멍이라는 표현은 관측하는 물질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하나의 파장만 보고 물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파장에서 서로 다른 온도와 상태의 물질을 조합해야 전체적인 가스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50년이 걸린 이유는 관측 장비의 해상도뿐 아니라 자료 분석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너무 밝고 빠르게 변했으며 찾으려는 분자 구조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미했습니다. 과거의 일산화탄소 지도에서는 넓은 범위를 관측하는 대신 세부 구조를 잃거나 높은 해상도를 얻는 대신 희미하고 큰 구조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파 간섭계는 안테나 사이 거리의 조합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공간 크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긴 기준선만 사용하면 큰 구조가 필터링될 수 있고 너무 짧은 기준선만 사용하면 세부 구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해상도와 최대 복원 크기를 가진 여러 관측을 결합하고 중심 전파원의 시간 변동을 제거함으로써 두 문제를 동시에 극복했습니다. 이 발견은 오래된 관측 자료의 가치도 보여줍니다. 연구에 사용된 알마 관측은 2017년, 2018년과 2021년 등 여러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자료는 다른 연구 목적과 관측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보정 기법으로 함께 분석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천문학적 발견은 언제나 새 망원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보관소에 저장된 관측을 새로운 질문과 알고리즘으로 다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밝은 천체 주변에서는 기존의 정적 영상 복원 과정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감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이번 방법을 다른 조용한 블랙홀과 변광전파원에 적용해 숨겨진 가스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뿔형 공동의 전체 크기와 반대편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랙홀 유출이 양극성이라면 현재 확인된 원뿔 반대 방향에도 대응하는 공동이나 가스 교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은 더 많은 전경 물질에 가려지거나 주변 가스 분포가 달라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마로 더 넓은 영역을 같은 감도와 해상도로 지도화하면 구조가 약 1파섹에서 끝나는지 2파섹 이상 계속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자 방출선도 함께 관측하면 가스의 밀도와 온도, 충격파 화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뿐 아니라 규소일산화물, 시안화수소와 다양한 이온 분자는 충격을 받은 가스와 고밀도 구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광 관측을 통해 바람의 속도를 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의 형태는 뜨거운 유출의 존재를 강하게 가리키지만 분자가스가 얼마나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하면 바람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선 분광기는 고온 플라스마의 온도, 이온 조성과 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XRISM과 미래의 고해상도 X선 관측소는 은하 중심의 복잡한 방출선을 분리해 뜨거운 가스가 실제로 블랙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파 편광 관측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적외선 관측은 원뿔 주변의 먼지와 이온화 가스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파장의 속도 정보가 일치한다면 바람의 3차원 구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후속 관측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영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장의 정적인 사진만으로 강착 흐름과 유출 구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관측소가 참여하고 시간에 따른 영상 복원 기술이 발전하면 사건 지평선 가까이에서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 편광은 자기장 구조를 반영합니다. 가까운 영역에서 추정한 자기장 축이 수광년 규모 원뿔의 방향과 연결된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생성된 바람이 어떻게 바깥으로 전달되는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다르다면 강착 흐름의 축이 시간에 따라 변했거나 바람이 주변 가스와 충돌하며 굴절되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 시뮬레이션도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많은 블랙홀 강착 모형은 이상화된 가스 원안면을 초기 조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실제 연료는 수십 개의 무거운 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오는 항성풍입니다. 이 가스는 충돌하고 냉각되며 은하 중심 성단과 블랙홀의 중력 속에서 복잡한 궤도를 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성풍으로 공급되는 모형이 궁수자리 A별의 230GHz 변동 특성을 기존 원안면 모형보다 잘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은 별들의 실제 궤도, 자기장, 복사 냉각과 다산가스를 포함하고 사건 지평선 규모에서 수파색 규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새 원뿔형 공동은 이러한 모형이 반드시 재현해야 할 관측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구의 위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약 26,000 광년 떨어져 있으며 현재의 바람은 우리 은하 중심부의 수광년 규모 환경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약한 유출입니다. 바람이나 복사가 태양계까지 도달해 생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이미 26,000년을 여행해온 희미한 전파와 X선뿐입니다. 설령 궁수자리 A별이 과거보다 활발해지더라도 은하 원반의 먼지와 거리로 인해 지구에 직접적인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위험이 아니라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수광년 규모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호흡이라는 표현은 과학적 은유입니다. 실제 호흡처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생물학적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안쪽으로 유입되고 일부가 다시 바람으로 방출된다는 점에서는 들숨과 날숨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블랙홀의 들숨과 날숨이 같은 양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가스의 양, 자기장 상태와 주변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은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때로는 거의 감지하기 어려운 바람만 불고 때로는 밝은 섬광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은하 전체에 흔적을 남길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포착한 것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보기 어려운 조용한 날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발견은 블랙홀을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종착점으로 보는 관점을 다시 바꿉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변 우주로 에너지를 되돌려 보냅니다. 무엇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지, 무엇이 다시 방출될지는 난류와 자기장, 충돌과 회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궁수자리 A별에 가까워진 가스의 대부분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블랙홀의 성장률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연료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유출되는지 알아야 실제 성장 속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초기 우주의 코이사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수십억 태양 질량까지 성장했는지,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50년간의 탐색이 끝났다는 말은 연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존재의 여부조차 불확실했던 현상이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바람의 속도와 온도, 질량 유출률, 자기장, 방향 변화와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현재 강착 흐름에서 계속 공급되는지, 과거에 더 강한 활동이 남긴 잔류 유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뿔 가장자리의 가스가 실제로 바깥으로 가속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증거는 더욱 직접적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 관측을 반복하면 분자가스의 작은 위치 변화나 밝기 변화를 측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은 마지막 답이 아니라 더 정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번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과학의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블랙홀 바람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가스의 부재와 뜨거운 가스의 존재, 공동의 기하학과 에너지 요구량을 하나의 물리적 이야기로 연결했습니다. 알마는 차가운 분자의 지도를 만들었고 찬드라는 뜨거운 플라스마를 확인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두 관측이 같은 원뿔을 가리켰으며 원뿔의 꼭지점은 태양 400만 개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향했습니다. 가까운 별들의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블랙홀 강착 이론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유출을 예측했습니다. 여러 조각이 하나의 설명으로 결합되면서 반세기 동안의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6,000년 전 지구에서는 마지막 빙하기의 인류가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은하 중심에서는 궁수자리 A별이 주변 가스를 조금씩 끌어당기고 그중 상당 부분을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운 분자 구름을 지나며 길이 최소 3광년, 벌어진 각도 약 45도의 거대한 공동을 조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전파와 X선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성장을 지나 2026년에 지구의 망원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겹쳐 블랙홀이 남긴 오래된 날숨의 형태를 복원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합니다. 맨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도 두꺼운 은하먼지를 뚫고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이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 가스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가열하며 일부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쿠이사의 폭풍과 비교하면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불과하지만 그 바람은 수만 년 동안 우주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새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원뿔형 빈 공간은 오히려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찾았던 그 조용한 호흡은 언제나 그곳에서 은하 중심의 가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폐도 없고 공기도 없으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숨어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마치 수만 년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어온 것 같은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지구에서 약 26,000 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A별, 즉 세지타리우스 A 주변에서 뜨거운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며 차가운 가스를 밀어낸 거대한 원뿔 모양의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바람이 갑자기 시작된 폭발이 아니라 적어도 약 2만 년 동안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무려 반세기 동안 이 바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론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관측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거대한 상처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에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마크 고르스키와 레나 무르치코바 연구진은 궁수자리 A별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규모 바람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칠레에 설치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밀리미터 간섭계, 즉 알마로 은하 중심의 차가운 분자 가스를 정밀하게 지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홀 바로 근처에서 시작해 최소 1파섹, 약 3, 26광년 이상 뻗어있는 원뿔형 공동이 나타났습니다. 원뿔의 벌어진 각도는 약 45도였습니다. 이곳에는 일산화탄소가 추적하는 차가운 분자 가스가 거의 없었고 공동의 꼭지점은 정확히 궁수자리 A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구조의 형태와 필요한 에너지를 분석한 뒤 뜨거운 블랙홀 바람이 가스를 밀어내거나 가열해 만든 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태양보다 약 400만 배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이 태양계 자리에 놓인다고 상상하면
그 질량은 태양 400만 개를 한 곳에 모은 것과 비슷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에 해당하는 크기는 천문학적 질량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약 26,000 광년이며 우리 은하 원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궁수자리 A별의 빛은 사실 약 26,000년 전에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이 발견한 바람 역시 현재 지구 시간의 블랙홀 상태가 아니라 인류가 문명을 세우기 훨씬 전 은하 중심에서 일어나던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주 관측은 언제나 과거를 보는 행위입니다. 이번 발견은 우리 은하 중심의 먼 과거가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매우 최근에 해당하는 한 장면을 정밀하게 복원한 결과입니다. 인류가 은하 중심에 특별한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차린 과정도 짧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칼 젠스키는 전파 잡음의 근원을 추적하다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강한 전파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전파 망원경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자들은 궁수자리 방향에 복잡하고 밝은 전파원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74년에는 브루스 발릭과 로버트 브라운이 매우 작고 강한 전파원인 궁수자리 A별을 분리해 관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블랙홀인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적외선 망원경으로 주변 별들의 궤도를 추적한 결과 보이지 않는 한 점 주위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 태양 수백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은 초대질량 블랙홀 이외의 설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S2라고 불리는 별은 궁수자리 A별 주변을 약 16년 주기로 공전합니다. 이 별은 블랙홀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초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며 궤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 적색 편이와 궤도 세차 현상도 관측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과 다른 항성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중심 천체의 질량과 거리를 높은 정밀도로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이끈 라인하르트 겐첼과 안드레아 게즈는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고밀도 천체를 발견한 공로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더 이상 단순한 블랙홀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별들의 궤도, 적외선 섬광, 전파 방출, X선 관측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존재가 확실해진 뒤에도 그것이 주변으로 내보내는 바람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22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궁수자리 A별 주변의 고리 모양 전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대륙의 전파 망원경을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처럼 연결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영상 중심의 어두운 부분은 블랙홀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강한 중력으로 빛의 경로가 휘어 만들어진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 주변의 밝은 고리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고온 플라스마가 방출한 전파입니다. 이 영상은 궁수자리 A별이 실제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블랙홀의 크기와 형태를 가진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지평 선망원경이 본 영역은 블랙홀에 극도로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알마 연구가 밝혀낸 바람의 흔적은 그보다 훨씬 바깥인 수광년 규모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관측은 각각 블랙홀의 가장 안쪽과 블랙홀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확대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물질과 빛은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 바람은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에 들어가기 전 블랙홀 주변에서 회전하고 충돌하며 가열되는 강착 흐름에서 발생합니다. 가스가 블랙홀을 향해 떨어질 때 중력 위치 에너지는 열, 복사, 자기장 에너지와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일부 물질은 계속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다른 일부는 압력과 자기장의 작용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블랙홀은 모든 것을 무조건 삼키는 진공청소기라기보다 들어오는 물질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을 다시 밀어내는 매우 복잡한 에너지 변환 장치에 가깝습니다. 강착가스는 블랙홀에 곧바로 수직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가스에는 작은 양이라도 각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을 회전하며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가스층은 마찰과 난류를 일으키고 플라스마 속 자기장은 비틀리고 증폭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서 수십억 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온의 이온과 전자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충돌이 드문 희박한 플라스마에서는 일반적인 기체와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기장선이 재결합하거나 회전하는 블랙홀의 에너지를 끌어낼 경우 일부 플라스마는 극방향으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좁게 집중되면 제트라고 부르고 더 넓은 각도로 퍼지면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진은 제트를 레이저 포인터에 바람을 손전등 빛에 비유했습니다. 둘의 핵심 차이는 얼마나 좁게 모여서 뻗어나가는가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질을 먹는 블랙홀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유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착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모두 복사로 방출되거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궁수자리 A별과 같이 밝기가 매우 낮은 블랙홀에서는 들어오는 가스의 상당 부분이 끝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바람으로 빠져나간다는 모델이 오래전부터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찬드라 X선 관측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궁수자리 A별의 중력이 붙잡은 가스 가운데 사건의 지평선 근처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1%보다 작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더 먼 거리에서 다시 방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블랙홀에 실제로 도착하는 물질이 적다면 궁수자리 A별이 예상보다 어두운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그러한 유출 모델이 예측했던 결과가 수광년 규모의 가스 구조에 실제로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에는 연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 중심의 수광년 안에는 매우 많은 별이 밀집해 있으며 그 중에는 강력한 항성풍을 방출하는 무겁고 젊은 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울프레이의 별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외측 물질을 우주 공간에 흩뿌립니다. 이 항성풍들이 서로 충돌하면 뜨거운 플라스마가 형성되고 일부는 궁수자리 A별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블랙홀은 이 가스를 끌어당기지만 모두 삼키지는 않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물질의 밀도가 감소하고 많은 가스가 다시 바깥으로 흐릅니다. 이런 구조를 복사 비효율 강착 흐름 또는 유출이 지배하는 강착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홀로 향하는 연료 공급관에 수많은 누출구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멀리서 들어온 물질의 대부분은 가장 안쪽에 도달하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 우주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궁수자리 A별은 같은 질량의 활발한 은하핵과 비교하면 극도로 어둡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약 400만 태양 질량이라면 에딩턴 광도는 대략 초당 5아멜 10화 화헤르그 수준입니다. 에딩턴 광도는 복사가 바깥으로 미는 힘과 중력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전체 복사 출력은 이 한계보다 약 8자리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랙홀은 분명히 주변에 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스를 효율적으로 빛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궁수자리 A별은 듐 줄인 블랙홀 또는 잠자는 블랙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다는 표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발견된 바람은 약한 강착 상태에서도 물질과 에너지가 꾸준히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용함은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활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블랙홀 바람의 가능성은 궁수자리 A별이 전파원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제한되었습니다. 1971년 도널드 린든벨과 마틴 리스는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과 그 활동이 관측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전파, 적외선 X선으로 은하 중심을 조사하며 제트나 바람의 후보 구조를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후보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는 점입니다. 일부 구조는 은하 원반과 비슷한 방향이었고 다른 구조는 원반의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지구를 향하거나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유출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작은 공동, 선형 전파 구조, 충격파를 받은 가스, X선 필라멘트가 발견되었지만 어느 것도 모든 연구자가 받아들이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궁수자리 A별이 너무 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하 중심이 우리 은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관측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하 원반 내부에서 중심을 바라봅니다. 시선과 은하 중심 사이에는 별, 차가운 가스, 뜨거운 플라스마, 먼지구름과 초신성 잔해가 겹쳐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두꺼운 먼지의 대부분 흡수되므로 광학망원경으로 중심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전파와 적외선, X선은 먼지를 비교적 잘 통과하지만 각 파장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은하 중심에는 많은 전파원이 좁은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온 희미한 바람의 흔적은 가까운 별들이 방출한 항성풍, 초신성 충격파, 이온화된 가스 흐름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가까운 대상이 항상 단순한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알마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해발 약 5,000m 고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2m 및 7m급 안테나 수십 대가 하나의 거대한 간섭계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안테나에 들어온 전파의 위상과 도달 시간 차이를 결합하면 안테나 사이 거리만큼 큰 가상 망원경을 만든 것과 비슷한 각분 해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와 서브밀리미터 파장은 우주의 차가운 가스와 먼지를 연구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별이 태어나기 전에 분자구름, 원시행성계 원반, 멀리 있는 은하의 차가운 가스가 이 파장에서 강하게 관측됩니다. 은하 중심처럼 가시광선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알마는 먼지를 통과해 분자들이 방출하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약 5년에 걸쳐 확보된 여러 알마 관측 자료를 결합했습니다. 중심 주파수는 약 230GHz였고 파장으로 환산하면 약 1.3mm입니다. 이 주파수 부근에서는 일산화탄소 분자의 회전 전위에 따른 방출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분자는 수소이지만 차가운 분자 수소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관측하기 쉬운 일산화탄소를 분자가스의 추적자로 사용합니다. 일산화탄소 방출의 위치와 도플러 이동을 측정하면 가스가 어디에 분포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된 영역은 이러한 차가운 분자가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신호가 사라진 부분은 가스가 제거되었거나 일산화탄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열되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관측 시간을 합친다고 해서 바람의 흔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 중심에는 바로 궁수자리 A별이라는 밝고 빠르게 변하는 전파원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밝기는 수분에서 수시간의 시간척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파 간섭계 영상 복원 과정에서는 관측 대상이 측정 중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중심 전파원이 계속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가짜 줄무늬와 잔상이 생기며 주변에 희미한 구조가 묻힐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짧은 시간 간격마다 궁수자리 A별의 밝기 변화를 모델링하고 원시 간섭계 자료에서 그 신호를 정교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는 밝은 전등 바로 옆에 있는 희미한 안개를 보기 위해 전등에 흔들리는 빛을 순간순간 계산해 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보정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차가운 가스 지도는 이전 일산화탄소 지도보다 약 100배 더 깊고 각 분해 능은 약 80배 향상되었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관측의 밝기 온도 민감도는 약 30mK/I며 각 분해 능은 0.25각초보다 좋았습니다. 궁수자리 A별까지의 거리에서 1각초는 대략 0.04파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25각초는 약 0.01파섹, 수천 천문 단위 규모의 세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감도와 분해 능 덕분에 이전 자료에서는 잡음이나 영상 복원 오차 속에 숨겨졌던 가느다란 분자 가스 구조들이 드러났습니다. 발견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망원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집된 관측을 어떤 물리적 모델로 보정하고 결합하느냐가 보이지 않던 우주 구조를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보정된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차가운 가스가 사라진 거대한 원뿔 모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원뿔의 좁은 끝은 궁수자리 A별 근처에 놓여 있었고 블랙홀에서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졌습니다. 관측된 길이는 최소 약 1파섹이지만 구조가 알마 지도의 관측 범위 밖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길이는 약 2파섹, 즉 6.5광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원뿔의 벌어진 각도는 약 45도였습니다. 이것은 가늘고 곧은 상대론적 제트보다 넓게 퍼지는 바람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차가운 분자가스가 우연히 원뿔형으로 분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지만 공동의 축이 블랙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빈 공간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본 것은 바람 입자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람이 주변 환경에 남긴 결과를 보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모래사장을 지나간 뒤 모래가 파이고 특정 방향으로 쌓인 흔적만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블랙홀 바람이 차가운 분자구름을 통과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람의 운동량이 차가운 가스를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충격파와 열전달이 가스를 가열해 일산화탄소 분자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 해당 전파 방출선을 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알마의 일산화탄소 지도에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뿔형 공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뜨거운 유출이 작용했다는 물리적 정보를 담은 음영입니다. 과학적 발견에서 빈 공간은 종종 강한 증거가 됩니다. 행성의 존재는 별빛이 잠시 약해지는 현상으로 발견되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은 주변 천체의 움직임과 중력 렌즈 효과로 추론됩니다. 블랙홀 자체도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 가스와 별에 미치는 중력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연구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알마는 차가운 가스가 어디에 없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부재의 형태가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원뿔이 불규칙한 구멍이었다면 주변 별의 우연한 분포나 과거 초신성의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지점이 궁수자리 A별과 연결되고 바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는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유출을 자연스럽게 가리켰습니다. 형태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파장에서 얻은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가 나사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의 관측이었습니다. 알마 지도에서 일산화탄소가 사라진 원뿔형 공간 위에 찬드라 X선 영상을 겹치자 차가운 가스가 비어있는 바로 그 영역을 뜨거운 X선 방출가스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알마가 보여주는 주황색 분자가스는 원뿔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찬드라가 보여주는 푸른색 고손 플라스마는 그 내부에 자리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와 파장, 관측 원리를 사용한 자료가 같은 구조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영상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인공적인 구멍이었다면 독립적인 X선 자료가 정확히 같은 위치를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진이 이번 결과를 강력한 바람의 증거라고 판단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다중파장 일치였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강한 항성풍을 내뿜는 별들이 많기 때문에 원뿔형 공동이 블랙홀이 아니라 별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별은 초속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물질을 방출하며 주변 가스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별의 항성풍이 충돌하면 수천만 도의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져 X선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공동을 파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주변 항성들이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교한 결과 해당 지역의 별들만으로는 관측된 규모의 공동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여러 별에서 무작위 방향으로 바람이 나왔다면 하나의 명확한 꼭지점을 가진 45도 원뿔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요구량과 기하학적 방향이 동시에 궁수자리 A별을 가리키면서 블랙홀 기원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결과가 모든 의문을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블랙홀에서 나온 바람을 직접 촬영했다기보다 블랙홀 바람이 만들어낸 구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현재 지도는 바람 자체의 모든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구성하는 입자의 정확한 밀도, 온도, 속도, 질량 유출률과 자기장 구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원뿔이 관측 영역 밖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블랙홀 가까이에서 시작된 바람이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인지 여러 차례의 약한 분출이 합쳐진 결과인지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발견의 강점은 불확실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측으로 확실한 부분과 아직 모델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진은 주변 이온화가스 흐름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이 바람이 적어도 약 2만 년 동안 작용해왔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 역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길지만 은하의 나이와 비교하면 매우 짧습니다. 우리 은하는 130억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만 년은 그 역사에서 눈 깜박할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수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일시적인 한 번의 섬광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궁수자리 A별이 현재와 비슷한 낮은 강착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물질을 방출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결과는 블랙홀 활동을 밝은 폭발과 완전한 침묵이라는 두 상태로 나누는 단순한 그림을 수정합니다. 블랙홀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약한 호흡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람을 허리케인이 아니라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람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광년 규모의 차가운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밝은 퀴사나 강력한 활동은하에게서 나타나는 유출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뜻입니다. 일부 퀴사의 바람은 광속의 수십 %에 달하며 은하 전체의 가스를 밀어내 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전파은하의 상대론적 제트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광년까지 뻗기도 합니다. 반면 궁수자리 A별의 현재 바람은 은하 중심 전체를 급격히 재편할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한 바람도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주변 가스의 분포와 온도에 무시할 수 없는 누적 효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강착, 그 결과 블랙홀이 주변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되돌려주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강착은 블랙홀을 성장시키지만 피드백은 새로운 연료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가스를 먹으면 복사와 바람이 강해지고 강해진 바람이 주변 가스를 밀어내면 다시 먹을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듭니다. 연료가 줄면 블랙홀은 어두워지고 바람도 약해집니다. 이후 가스가 다시 중심으로 모이면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의 성장을 스스로 조절하는 일종의 우주적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궁수자리 A별의 원뿔형 공동은 이 피드백이 극도로 밝은 퀴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상태의 블랙홀에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하와 중심 블랙홀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은하에서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팽대부의 질량이나 별들의 속도 분산과 통계적으로 연결됩니다. 블랙홀은 은하 전체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지만 성장 과정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은하가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피드백은 차가운 가스를 은하 밖으로 밀어내 별 형성을 억제할 수 있고 충격파가 가스를 압축하면 일부 지역에서 별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은하 형성 모형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피드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합니다. 블랙홀 피드백을 제외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우주보다 지나치게 거대하고 별이 많은 은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중심 천체가 거대한 은하의 성장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규모 연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궁수자리 A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실제로는 그것과 비슷한 조용한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블랙홀은 매우 밝게 빛날 때 발견하기 쉽습니다. 퀴사나 활동은하 핵은 광대한 거리에서도 관측되지만 조용한 블랙홀은 주변 별빛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측 표본은 자연스럽게 가장 밝고 폭력적인 시기에 치우칩니다. 마치 인간의 삶을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몇 분만 보고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우리와 가까워서 희미한 상태에서도 세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생애 대부분을 보내는 평범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받아들이고 되돌려주는지 관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현재의 약한 바람보다 훨씬 강한 과거 활동을 암시하는 구조들도 존재합니다. 감마선으로 관측되는 페르미 거품은 은하 중심의 위아래로 각각 수만 광년 규모로 솟아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X선 관측에서도 은하 원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뜨거운 가스 거품과 수백 파섹 길이의 굴뚝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구조가 궁수자리 A별의 과거 폭발로 만들어졌는지
은하 중심의 집중적인 별 형성과 초신성 활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찬드라 관측에서는 은하 중심에서 시작되는 뜨거운 가스 굴뚝에 연결된 배출구 모양의 구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현재 조용한 궁수자리 A별이 과거에는 더 강하게 활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수파색 규모의 바람을 페르미 거품과 곧바로 동일한 사건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구조 사이에는 크기와 시간 척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마가 관측한 원뿔형 공동은 블랙홀에서 수광년 이내의 현재 또는 최근 유출을 추적합니다. 반면 페르미 거품은 은하 헤일로까지 수만 광년 뻗어 있으며 수백만 년 규모의 과거 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바람의 방향과 에너지가 대형 거품을 만든 사건과 연결되는지 판단하려면 중간 규모의 가스 구조를 연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가능성과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발견은 적어도 궁수자리 A별이 지금도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과거의 대규모 흔적을 해석할 때 필요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궁수자리 A별이 과거에 지금보다 밝았다는 증거는 은하 중심 주변 분자구름의 X선 반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블랙홀에서 수십 또는 수백 년 전에 강한 X선 섬광이 발생하면 그 빛이 주변 가스구름에 도달해 철원자를 형광 방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섬광을 보지 못했더라도 늦게 도착한 반사광을 통해 과거 활동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삐세 메아리 연구는 궁수자리 A별이 몇백 년 전 현재보다 훨씬 밝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IXPE X선 편광 관측 역시 약 200년 전에 강한 활동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블랙홀의 상태는 인간의 관측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에 걸쳐 변화합니다. 현재의 약한 바람, 수백 년 전의 섬광, 수백만 년 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대 거품은 서로 다른 시간 척도의 활동 기록입니다. 사건 지평선 가까이에서는 가스가 몇 분 단위로 변하지만 수광년 규모의 공동은 수천 년 이상의 누적 작용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순간적인 블랙홀 사진이 아니라 장기간 노출된 역사 사진에 가깝습니다. 사건 지평선망 원경은 블랙홀 주변 플라스마의 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 시간의 관측을 평균해 영상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반면 알마의 분자 가스 공동은 바람이 오랫동안 주변 물질을 밀어낸 결과이므로 단기 변동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관측을 함께 해석하면 작은 규모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점차 큰 거리로 전달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바로 옆에 자기장과 난류가 입자를 가속하고 그 입자들이 뜨거운 바람을 형성하며 바람이 수광년 떨어진 분자 가스를 가열하거나 제거하는 연쇄 과정이 나타납니다. 블랙홀 바람을 만드는 정확한 물리 과정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능성은 강착 흐름 내부의 열압력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스가 뜨거워지면서 일부가 중력을 이겨낼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기원심력입니다. 회전하는 강착 흐름에 연결된 자기장선을 따라 플라스마가 바깥으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한다면 사건 지평선 주변의 시공간 끌림과 자기장이 결합해 회전 에너지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 과정이 블랜드퍼드 즈나이액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유출은 하나의 과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열 난류, 복사압, 자기장 재결합과 블랙홀 회전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바람 방향과 형태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어떤 메커니즘이 지배적인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블랙홀의 회전축과 강착 흐름의 기하학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트와 바람은 일반적으로 강착 흐름의 회전축 또는 강한 자기장의 축을 따라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주변 가스는 안정적이고 얇은 원반을 이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처 별들의 항성풍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강착 흐름은 기울어지고 뒤틀리며 시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지평 선망 원경 자료를 설명하는 여러 모형도 서로 다른 기울기와 자기장 상태를 허용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원뿔의 축을 적외선 항성 궤도, X선 구조, 편광 방향과 비교하면 블랙홀 스핀축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가 주변 구조와 충돌하면서 진행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원뿔의 축을 블랙홀 회전축과 즉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으로 들어오는 가스의 양과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주변 가스를 붙잡기 시작하는 본디 반지름 부근에서는 비교적 많은 물질이 유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파 편광, X선과 사건 지평선 규모의 모형은 실제로 블랙홀까지 도달하는 질량이 훨씬 적음을 가리킵니다. 거리가 줄어들수록 유입률이 감소한다면 그 차이는 바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계적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블랙홀이 밝게 빛나지 않더라도 유출이 강착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번 원뿔형 공동은 작은 규모에서 추론되던 질량 손실이 수광년 거리의 환경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시적 증거입니다. 연구 논문은 단 1g의 강착 물질에서 추출되는 에너지도 블랙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질량의 가스를 중력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식 EMC 쿼드가 얼마나 큰 에너지 저장량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강착되는 물질의 정지 질량 에너지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도 주변 가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직접적인 중력 범위가 은하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랙홀 근처의 깊은 중력 우물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복사, 충격파와 바람을 통해 훨씬 먼 거리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궁수자리 A별의 바람은 현재 약하지만 같은 기본 원리가 더 활발한 은하에게서는 은하 전체의 가스를 움직이는 힘으로 확대됩니다. 바람은 은하 중심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은 차갑고 밀도가 높은 분자가스가 중력으로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분자가스를 가열하거나 흩어놓으면 가스가 충분히 차갑게 뭉치지 못해 별 형성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바람과 구름의 충돌이 가스를 강하게 압축하면 일부 구름에서 붕괴가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효과가 우세한지는 바람의 속도, 밀도, 지속시간과 구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수자리 A별 근처에는 예상보다 젊은 별들이 존재하며 극단적인 조성력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바람을 포함한 현실적인 모형은 은하 중심의 가스 순환과 별 형성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원뿔의 내부와 가장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의 가스가 만납니다. 내부에는 X선을 방출하는 뜨거운 플라스마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알마가 추적하는 차가운 분자 가스가 있습니다. 두 물질의 경계에서는 충격파, 난류, 열전도와 자기장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가스 조각이 뜨거운 흐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는 은하풍 연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계산에서는 작은 구름이 빠르게 증발하거나 찢어져야 하지만 실제 관측에서는 차가운 가스가 뜨거운 바람 속에서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자기장이 열전도를 억제하거나 혼합층에서 새로운 차가운 가스가 응결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궁수자리 A별 주변은 이러한 다산가스 물리를 다른 은하보다 훨씬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간의 모든 물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스가 더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분자 상태가 깨져 원자 또는 이온화된 플라스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방출선이 너무 약해지거나 특정 밀도와 온도 조건을 벗어나면 알마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찬드라 X선 방출이 같은 영역을 채운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즉 공동은 완전한 진공이라기보다 차가운 분자가스가 뜨거운 플라스마로 대체된 공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멍이라는 표현은 관측하는 물질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하나의 파장만 보고 물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파장에서 서로 다른 온도와 상태의 물질을 조합해야 전체적인 가스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50년이 걸린 이유는 관측 장비의 해상도뿐 아니라 자료 분석 방식에도 있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너무 밝고 빠르게 변했으며 찾으려는 분자 구조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미했습니다. 과거의 일산화탄소 지도에서는 넓은 범위를 관측하는 대신 세부 구조를 잃거나 높은 해상도를 얻는 대신 희미하고 큰 구조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파 간섭계는 안테나 사이 거리의 조합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공간 크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긴 기준선만 사용하면 큰 구조가 필터링될 수 있고 너무 짧은 기준선만 사용하면 세부 구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해상도와 최대 복원 크기를 가진 여러 관측을 결합하고 중심 전파원의 시간 변동을 제거함으로써 두 문제를 동시에 극복했습니다. 이 발견은 오래된 관측 자료의 가치도 보여줍니다. 연구에 사용된 알마 관측은 2017년, 2018년과 2021년 등 여러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자료는 다른 연구 목적과 관측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보정 기법으로 함께 분석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천문학적 발견은 언제나 새 망원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보관소에 저장된 관측을 새로운 질문과 알고리즘으로 다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밝은 천체 주변에서는 기존의 정적 영상 복원 과정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감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연구자들은 이번 방법을 다른 조용한 블랙홀과 변광전파원에 적용해 숨겨진 가스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원뿔형 공동의 전체 크기와 반대편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랙홀 유출이 양극성이라면 현재 확인된 원뿔 반대 방향에도 대응하는 공동이나 가스 교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은 더 많은 전경 물질에 가려지거나 주변 가스 분포가 달라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마로 더 넓은 영역을 같은 감도와 해상도로 지도화하면 구조가 약 1파섹에서 끝나는지 2파섹 이상 계속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분자 방출선도 함께 관측하면 가스의 밀도와 온도, 충격파 화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뿐 아니라 규소일산화물, 시안화수소와 다양한 이온 분자는 충격을 받은 가스와 고밀도 구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광 관측을 통해 바람의 속도를 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의 형태는 뜨거운 유출의 존재를 강하게 가리키지만 분자가스가 얼마나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하면 바람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선 분광기는 고온 플라스마의 온도, 이온 조성과 시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XRISM과 미래의 고해상도 X선 관측소는 은하 중심의 복잡한 방출선을 분리해 뜨거운 가스가 실제로 블랙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파 평광 관측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적외선 관측은 원뿔 주변의 먼지와 이온화 가스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파장의 속도 정보가 일치한다면 바람의 3차원 구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지평선망 환경의 후속 관측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영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장의 정적인 사진만으로 강착 흐름과 유출 구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관측소가 참여하고 시간에 따른 영상 복원 기술이 발전하면 사건 지평선 가까이에서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 평광은 자기장 구조를 반영합니다. 가까운 영역에서 추정한 자기장 축이 수광년 규모 원뿔의 방향과 연결된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생성된 바람이 어떻게 바깥으로 전달되는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다르다면 강착 흐름의 축이 시간에 따라 변했거나 바람이 주변 가스와 충돌하며 굴절되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 시뮬레이션도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많은 블랙홀 강착 모형은 이상화된 가스 원안면을 초기 조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궁수자리 A별의 실제 연료는 수십 개의 무거운 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오는 항성풍입니다. 이 가스는 충돌하고 냉각되며 은하 중심 성단과 블랙홀의 중력 속에서 복잡한 궤도를 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성풍으로 공급되는 모형이 궁수자리 A별의 230GHz 변동 특성을 기존 원안면 모형보다 잘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뮬레이션은 별들의 실제 궤도, 자기장, 복사 냉각과 다산가스를 포함하고 사건 지평선 규모에서 수파색 규모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새 원뿔형 공동은 이러한 모형이 반드시 재현해야 할 관측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구의 위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약 26,000 광년 떨어져 있으며 현재의 바람은 우리 은하 중심부의 수광년 규모 환경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약한 유출입니다. 바람이나 복사가 태양계까지 도달해 생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이미 26,000년을 여행해 온 희미한 전파와 X선뿐입니다. 설령 궁수자리 A별이 과거보다 활발해지더라도 은하 원반의 먼지와 거리로 인해 지구에 직접적인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위험이 아니라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수광년 규모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호흡이라는 표현은 과학적 은유입니다. 실제 호흡처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생물학적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안쪽으로 유입되고 일부가 다시 바람으로 방출된다는 점에서는 들숨과 날숨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블랙홀의 들숨과 날숨이 같은 양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가스의 양, 자기장 상태와 주변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은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때로는 거의 감지하기 어려운 바람만 불고 때로는 밝은 섬광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은하 전체에 흔적을 남길 만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포착한 것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보기 어려운 조용한 날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발견은 블랙홀을 단순히 모든 것을 삼키는 종착점으로 보는 관점을 다시 바꿉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변 우주로 에너지를 되돌려 보냅니다. 무엇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지, 무엇이 다시 방출될지는 난류와 자기장, 충돌과 회전에 의해 결정됩니다. 궁수자리 A별에 가까워진 가스의 대부분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블랙홀의 성장률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연료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유출되는지 알아야 실제 성장 속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초기 우주의 코이사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수십억 태양 질량까지 성장했는지,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50년간의 탐색이 끝났다는 말은 연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존재의 여부조차 불확실했던 현상이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바람의 속도와 온도, 질량 유출률, 자기장, 방향 변화와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현재 강착 흐름에서 계속 공급되는지, 과거에 더 강한 활동이 남긴 잔류 유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뿔 가장자리의 가스가 실제로 바깥으로 가속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증거는 더욱 직접적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 관측을 반복하면 분자가스의 작은 위치 변화나 밝기 변화를 측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은 마지막 답이 아니라 더 정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번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과학의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블랙홀 바람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가스의 부재와 뜨거운 가스의 존재, 공동의 기하학과 에너지 요구량을 하나의 물리적 이야기로 연결했습니다. 알마는 차가운 분자의 지도를 만들었고 찬드라는 뜨거운 플라스마를 확인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두 관측이 같은 원뿔을 가리켰으며 원뿔의 꼭지점은 태양 400만 개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을 향했습니다. 가까운 별들의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블랙홀 강착 이론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유출을 예측했습니다. 여러 조각이 하나의 설명으로 결합되면서 반세기 동안의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만 6천 년 전 지구에서는 마지막 빙하기의 인류가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은하 중심에서는 궁수자리 A별이 주변 가스를 조금씩 끌어당기고 그중 상당 부분을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운 분자 구름을 지나며 길이 최소 3광년, 벌어진 각도 약 45도의 거대한 공동을 조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전파와 X선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성장을 지나 2026년에 지구의 망원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겹쳐 블랙홀이 남긴 오래된 날숨의 형태를 복원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합니다. 맨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도 두꺼운 은하먼지를 뚫고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이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 가스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가열하며 일부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퀴사의 폭풍과 비교하면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불과하지만 그 바람은 수만 년 동안 우주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새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원뿔형 빈 공간은 오히려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과학자들이 찾았던 그 조용한 호흡은 언제나 그곳에서 은하 중심의 가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